안녕하세요. 시프트업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 디렉터를 맡고 있는 유영석입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부 디렉팅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퍼스트 무버 게임의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퍼스트 무버 게임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신선한 게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패스트 팔로워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은 다른 게임을 모방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때문인지 요즘에는 신선한 게임을 좀 보기 더 어려워진 것 같고요. 신선한 게임을 디자인할 줄 아는 사람은 더욱더 적어진 것 같아요. 제 발표가 수많은 게임 개발 방법 중에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겠지만 개발 과정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업계 발전에 조금 이바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게임이지만 엉덩이 반동으로 총 쏘는 게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왼쪽 이미지처럼 좀 수많은 미소녀가 등장하는 2차원 장르 게임이고요. 동장르의 다른 게임들처럼 SD 캐릭터나 데포르메된 캐릭터와 배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전투에서도 몰입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슈팅을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승리여신 니케는 시프트업 사내게임 공모전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은 그 공모전 당시에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게임 퀄리티와는 크게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 당시 결과물에서도 그런 니케의 대표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비전이었던 캐릭터와 슈팅에 대해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발표 주제인데요.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수 있는가 하는 아이디어 발상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창의적인 비전이 재미있는 게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떤 디렉팅 포인트가 있는지 가공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개발 책임자의 일반적인 역할론에 기반하여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할 건데요. 역할론 측면의 자료는 넥슨 게임즈의 김용화 PD님, NDC 21 발표 자료나 아니면 스마일게이트의 이상균 PD님의 강연 자료 등 살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발표 자료는 디렉터를 지망하시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게임 기획자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쉽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약 13년 정도 게임 개발을 해왔네요. 주요 이력으로는 히트와 오버히트를 개발했고요. 이제 끝까지 참여하지 못했지만 로스트아크 모바일의 프로토타입부터 알파 버전을 담당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여러 가지 매력적인 프로젝트들을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 경험을 살려서 현재는 시프트업에서 승리여신 니케 개발의 디렉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게임 디자인 과정에서 어떤 디렉팅 포인트들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개발 단계에서는 어떤 디렉팅 포인트들이 존재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디자인 과정에서의 디렉팅 포인트와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선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 그 자체로 승부 볼 수는 없다라는 점이에요. 무조건 게임 디자인의 프레임워크, 가공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니케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그런 프레임워크 작업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자면 아까 프로토타입 혹은 사내 공모전 이미지에서 보셨지만 원래 니케는 1인 기반 전투로 개발되었던 게임이었어요. 이 1인 기반 전투를 5인 동시 전투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러한 작업이 어떻게 보면 니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임 디자인 프레임워크 작업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인 동시 전투로 변경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캐릭터 게임답게 여러 가지 캐릭터를 생산하고 유저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모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작이나 슈팅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NPC들에게 좀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사격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효율에 대한 격차가 좀 축소되도록 구성을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으로도 전장의 입체감도 살아나고 전투에 대한 치열함도 살리면서
전반적인 게임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다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디렉팅을 하면서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 채로 두면 안 되고 게임 디자인 프레임워크 가공 작업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자, 다음은 게임 평가에 간혹 보이는 유형들이 있어요. 뭐 마켓에 적혀 있는 평가일 수도 있고요. 커뮤니티에 적혀 있는 평가일 수도 있는데, 뭐 이제 한 명의 유저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 게임은 좀 새로운 시도가 많은 게임이라서 재밌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서 이 게임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꼭 이 게임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응원하는 글들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서 듣고 있냐면, 사실 재미는 없다. 내가 다른 게임보다 이 게임을 플레이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신선한 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을 좀 리스펙한다. 이런 말로 저는 해석을 해요. 사실 재밌으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선하다, 새롭다에 내포된 긍정적인 뉘앙스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신선한 야채 아니면 새로운 신발 같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요소들이 있죠. 이제 신선하다, 새롭다. 마찬가지로 게임에 적용해 볼게요. 신선한 게임 혹은 새로운 게임.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뉘앙스들을 사실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신선하기 때문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신선한 게임이 꼭 재미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게임을 개발하면서 이러한 포인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좀 더 적합한 접근법은 낯설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낯선 게임, 낯선 요소. 우리가 재미없는 이유가 낯설기 때문일 수 있는데 낯선 게임이 꼭 재미없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 것이냐가 신선한 게임을 어떻게 재밌게 만들 것이냐보다 개발자가 갖춰야 될 조금 더 적합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은 꼭 장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장담컨대 낯선 것은 단점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니케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니케 공모전 개발 빌드 이미지처럼 이 이미지도 이제 개발 초창기에 승리해오신 니케 빌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의 사격의 경험 자체는 매우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되게 오랜 기간 핸드폰을 쥐고 즐기기엔 쉽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피로감이 굉장히 높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PC RPG의 플레이 호흡 구축 방식을 응용을 했어요. PC RPG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오래 즐기기에는 템포가 높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템포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설계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전투 템포는 몬스터마다의 간격 혹은 사냥에 대한 시간, 딜 사이클 등등이 해당이 되고요. 게임에 대한 템포는 퀘스트 이동 동선이나 시네마틱 영상, 아니면 이동 방식, 아이템을 정비하는 시간 등 전투와 게임에 대한 템포를 조절하는 장치들을 좀 설계함으로써 템포에 대한 곡선을 좀 만들어주는 그러한 장치들을 좀 설계를 하는 편인데요. 네, 이제 위쪽의 표를 보시면 표 자체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전투를 진행하는 동안 사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스킬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쿨타임이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전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전투를 구성을 했더니 니케에서는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게임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사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스킬을 써야 되는지 이러한 타이밍을 잡기도 굉장히 하드한 게임으로 변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C RPG의 템포 구성을 좀 참고를 해서 긴장의 이완과 수축 구간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사격 페이지와 스킬 페이지를 좀 구분을 했고요. 스킬이 쿨타임 베이스가 아니라 특수한 조건에 의해서 발동되도록 설계해서 전투 템포가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뿐만 아니라 좀 게임에 대한 템포 구축도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게임 템포를 구축하는 주요한 장치로 활용했던 것이 캠페인 필드 그리고 메인 퀘스트 스토리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니케에서는 전투에 진입하기 전에 이런 필드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필드에서 뭐 캠페인에 대한 목적지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메인 퀘스트 동선이 있고 이제 RPG 같은 서브 퀘스트가 존재하고 혹은 어드벤처 요소가 가미된 수집 요소들을 맵 곳곳에 배치를 해서 유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사격을 멈추고 게임의 다른 부분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러한 식의 게임 템포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 템포와 게임 템포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가 검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검증을 하기 가장 좋은 수단은 한국에서는 G스타죠. 이런 행사장에서 직접적인 유저 피드백을 받는 것, 그리고 FGT나 CBT 등 테스트를 통해서도 유저 피드백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니케는 여태까지 7번의 테스트와 유저 피드백을 받아봤는데요. 가장 주요했던 유저 피드백은 G스타와 FGT, 한국에서 진행했던 행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행사들은 정말로 제가 직접 가서 유저들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아오면서 조금 더 명확하고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테스트하는 환경이나 국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유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해요. 굉장히 날카로운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 이러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선한 요소를 활용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PPT에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과 그에 대한 명장면들을 가져왔는데요. 뭐 아시는 게임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들도 있고요. 이러한 장면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그 게임을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이미지를 봤을 때 그 게임이다 라고 역으로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명장면을 만드는 것은 유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하는 조직의 목표 수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니케 개발실에 비전으로 작동했던 일부 사례들을 들고 왔어요. 실제로 유저분들도 좋아하시는 장면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뭐 왼쪽에 보이시는 보스전, 조금 더 아케이드성 느낌이 강조가 되는 그런 보스전 알트 아이젠 장면과 저희가 이제 버스 스킬이라는 필살기성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의 컷신이 이런 목표 수준을 제시하고 명장면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니케 캐릭터 중에 마리안이라는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의 움직임을 PPT에 좀 넣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라이브 2D의 움직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시프트업이고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굉장히 핫했던 라이브 2D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실 텐데 실제로 저희가 니케를 처음 공개했을 당시에는 라이브 2D를 언급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기술 R&D를 통해서 스파인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요. 현재 보이시는 이 캐릭터의 움직임 마찬가지로 스파인 기술을 활용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들을 했을까? 이런 설명들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라이브 2D 기술이랑 다르게 스파인 기술은 뭐 3D 기술에서는 굉장히 흔한 요소죠. 사실 본구조 기반으로 움직임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좀 트래킹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라이브 2D는 본구조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이 좀 존재하지 않는 편인데 본구조에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니케에서도 적과의 상호작용이 수월한다던가 아니면 캐릭터의 3D 총기 모델링을 어택치 한다던가 이러한 장점들을 좀 살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다른 이제 2D 캐릭터를 활용하는 게임들과는 다르게 니케는 적과의 상호작용을 한다던가 뭐 예를 들면 몬스터가 내 어깨를 향해서 총을 쏜다 이러한 장치들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합한 기술이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코스튬에 파츠를 추가한다던가 이러한 요소들도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2D 스파인 기술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의 장면을 가져왔는데 꼭두각시 인형,
움직임 혹은 뭐 인형극의 움직임, 이런 딱딱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평면적이다, 이러한 기술이지 않나 2D 스파인 기술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사실 스파인으로 바꾸는 작업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개발 방식 자체도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필요한 인력 구성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R&D를 통해서 해보니 스파인으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퀄리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유사 게임에 적합했던 시스템과 혹은 운영 방식이 우리 게임에도 적합할 것이라고 보증해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요소를 갖고 올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 게임에 적합한 것인가, 이런 시스템과 체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게임 디자인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팁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뭐 일반적인 개발 방법론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기획팀이나 아니면 개발실에 이런 기획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비슷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필요할 텐데, 이런 요소들을 디렉터의 혹은 게임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한 책임자의 시야 확장을 위해서만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토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의견을 취합하는 용도로 활용을 한다던가, 혹은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답정너라고 하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의견을 취합하는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게 집단지성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집단사고의 오류에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쁘지 않은 선택지만 골라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파트너들을 활용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개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당연할 것 같은 시스템도 의도를 좀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게임에 대한 예시와 친구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기획이 되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 이 친구 시스템을 활용하는 용도가 계속 바뀌어요. 생김새는 같지만 의도는 다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뭐 스마트폰의 초창기라고 볼 수 있죠. 싱글 게임과 캐주얼 게임이 흥행하던 애니팡 같은 게임이 주류 시장의 주류 게임이던 그런 시대에는 바이럴 마케팅 용도로 이제 하트를 보내고 받는 그러한 용도로 친구가 활용되곤 했어요. 그리고 몬스터 길들이기나 히트가 출시하던 미들코어 시장이 주력이던 시대에서는 온라인 게임임을 어필하는 장치로 친구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싱글 게임이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임이야 라는 그런 뉘앙스를 유저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친구를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MMORPG가 흥행하고 하드코어한 장르가 흥행하고 있는 현재죠. 현재는 친구 시스템은 편의 기능, 그 친구 등록을 위한 그 편의 기능 자체가 주요한 목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애니팡 때부터 리니지2 레볼루션 혹은 현재 게임들까지 생김새는 같지만 친구 시스템의 의미는 플랫폼과 장르, 시기와 게임에 따라서 변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좀 당연할 것 같은 시스템도 의도를 좀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게임에 있는 레퍼런스를 참고할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니케에서는 자동전투가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일반적인 다른 모바일 게임에서 자동전투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조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게임이 대신해주는 편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니케에서의 자동전투는 조금은 다른 의도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이미지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플레이 중 바라보는 곳은 에임이나 적을 바라보게 되고요. 구경할 때 바라보는 곳은 캐릭터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니케에도 캐릭터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플레이어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자동 전투를 넣게 되었습니다. 자동 전투를 할 때는 캐릭터를 볼 수 있고 내가 수동으로 직접 플레이를 할 때는 적이나 에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니케에서의 자동 전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도가 기존과는 다른 시스템들을 활용을 할 때 생각보다 이것을 전파하거나 뭐 게임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는 시스템 간의 이런 상호 관계를 좀 정리를 해 놓는다. 아래 보이시는 다이어그램처럼 뭐 이런 시스템과 저런 시스템의 관계는 어떠한가, 뭐 A라는 시스템이 B라는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관계들을 정리를 해놓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마스터 기획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메모장일 수도 있겠죠. 게임 디자인 과정에서의 경험은 완료가 됐고요. 개발 단계에서의 경험을 말씀을 드릴 건데 주로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소통할 때 중요한 요소는 특히 오늘은 신선한 게임을 만들 때 중요한 소통이나 개발팀에 대한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올바른 소통이 상당히 중요해요. 신선한 게임을 만들 때 사람들의 생각이 좀 분산되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나로 통합해주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게임 디자인 작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마스터 기획서나 아니면 피처리스트를 정리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전달력의 한계가 명확한 텍스트보다는 조금은 시각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팁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영상은 실제 니케 개발에 제가 개발팀에 전달을 했었던 PPT 작동 영상이에요. PPT의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출력이 되고 게임의 어떤 피처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게임일 것이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전달력을 끌어올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임 빌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게임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게임이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각 자료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 말씀드리고요. 방금 페이지에서는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소통 작업이었다면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소통 작업도 필요해요. 특히나 기획자 말고도 UI나 프로그래머, 각종 아트, 캐릭터, 배경, 몬스터 등등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만들어야 더 정확한 결과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일부 기획자분들은 기획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획 의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오히려 대체해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뭐 비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설명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목적을 조금 더 명확히 밝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를 얘기하는 이런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하시면 조금 더 적합한 설명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특히 신선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들을 왜 선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도 붙여주시면 더욱 좋을 수 있어요. 여기 아래에 예시를 좀 적어놨는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효과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특정 이유로 우리는 A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A라는 시스템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다른 단점이 조금 같이 딸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은 다른 C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식의 굉장히 적극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신선한 게임을 만들 때 개발실을 통합하고 개발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말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그 디렉터의 역할론이나 아니면 개발 방법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신선한 게임, 퍼스트 무버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강조했을 때, 두 번, 세 번 강조했을 때 나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용을 좀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문화라는 건
단순히 토킹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토론을 하거나 게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상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더 좋은 게임이 되기 위해서 제안을 하거나 R&D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등이 포함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20, 30명 규모까지는 디렉터가 권위적인 분위기만 내세우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도 해요. 뭐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친하다 이런 경우에도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푸시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가령 뭐 일부 개발실의 사람들 혹은 디렉터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팀장님을 통해서 뭐 다른 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불만사항을 얘기할 수 있다. 혹은 우리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소통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사용하라고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견을 어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잘못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프로젝트나 디렉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30명에서 50명 수준을 넘어가는 규모의 조직부터는 사실 이러한 장려가 점점 작동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제가 강조하는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런 다양한 소통 창구를 디렉터가 직접 액티브하게 먼저 이용해야 한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불만이 있는지 직접 먼저 물어보고요. 게임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먼저 이런 부분이 이상하지 않나 얘기하거나 조금 더 액티브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역시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아니고 퍼스트 무버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해야 되는 그런 개발 방법론이기 때문에 디렉터의 문제점 본인 스스로 체크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디렉터 본인이 데드락의 원인이 아닌지 아니면 스스로를 검증할 자기 객관화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퍼스트 무버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게임 디자인과 소통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니케를 개발하며 있었던 결정 사항들과 소통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단 이 두 가지 요소들에 대해 디렉터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과 열정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 개발실이 아니라 디렉터가 직접.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직 니케가 출시된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을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는 게임으로 다가갈 수 있는 과정은 형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 마치면서 게임 디자인을 공부하시거나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디렉터 업무를 보시거나 지망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의 방법론일 뿐이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